생장점 온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생장점 온도는요, 초저녁에 천천히 떨어지는 게 유리해요.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커튼을 미리 닫아야 돼요. 굉장히 일찍 닫아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기준적으로 설계한 거는 100W거든요. 지난번에 왜 100W인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레디에이션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맑은 날에 온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90W 정도가 맑은 날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W면은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한 70W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100W에서 닫아도 이미 100W에 도달했을 때 이미 마이너스 20W 정도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W 정도에서는 닫아줘야 생장점의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제가 이따 카톡에다가 제가 저희 교수님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보강등을 설치한 곳에는 괜찮은데 왜 보강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글거리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보강등을 설치하는 데는 멀쩡한 이유가 있죠. 왜 그래? 보강등이 뭐가 나와요? 복사율이 나오죠. 복사율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때 커튼을 안 닫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사율 때문에 온실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도 커튼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알루미늄 커튼을 안 닫고 삼광 스크린만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삼광 스크린만 닫았구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냥 그쪽만 안 닫은 게 아니라 저쪽 보강등이 없는 구역까지 다 안 닫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그 양분이,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이 잎에서 만들어져서 초저녁에 생장점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생장점이 이동이 안 되면은 생장점이 약해지고 오글오글한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이따가 저희 교수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따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최저 온도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부분별로 다 봐야 돼요. 사실은 부분별로 다 봐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정식구 생육단계별 온도를 얘기를 할 때요. 생육단계별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볼게요. 정식후에는 주간 온도를 21도로 관리하지만 고강도일 때는 2도 높게 관리한다. 야간 온도는 주간 온도보다 2도 높게 관리하며 착화부담면으로 영양 생성을 왕성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야간 온도하고 주간 온도하고 2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얘기는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안 핀다는 얘기예요? 꽃이 잘 안 핀다. 그러면은 꽃이 안 핀다는 얘기는 광합성 양분이, 물론 잎이 작기 때문에 광합성 조금밖에 안 하겠지만 그 양분이 어디로 갈까요? 뿌리와 잎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양분의 배분을 얘기할 때 9대1, 뭐 8대2, 7대3, 뭐 6대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온도를 좁혀줄수록 6대4, 5대5에 가까워져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영양보다 생식보다 영양으로 양분이 더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생식으로 양분이 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 밸런스를 봤을 때는 6대4, 5대5가 되면 영양으로 완전히 쏠리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좁혀줄수록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근데 지금 8, 9월 달에 심는 사람들은 야간 온도를 충분히 놓을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터플랜팅을 해갖고 만약에 12월 달, 1월 달에 정식이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은 주간 온도를 확 낮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야간 온도가 19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내가 야간 온도를 이 인터플랜팅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플랜팅 할 때 15도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야간 온도를, 그러면은 주간 온도를 한 18도에서 19도 정도에서 평균 온도를 맞춰주셔야지. 18도도 굉장히 괜찮은 온도예요. 왜냐면은 주간 온도는 23, 4, 5도가 올라가거든요. 오전 온도만 낮을 뿐이지. 그렇게 맞춰놓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생육이 좀 늦어지죠. 생육이 좀 늦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생육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야간을 저온이니까 주간의 온도를 확 높인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생육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잎과 뿌리가 약해지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산화방 착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야간 온도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고 편차가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식물체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양생장으로 가는 것보다 생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온도 편차를 점점 줌으로써 우리가 생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이제 맞게 해야 되겠죠. 내 환경에 맞게. 나는 온실을 야간 온도가 13도, 12도밖에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간 온도를 만약 여기서처럼 막 24, 5도로 관리하게 되면은 너무 생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야간에 12, 3도였던 사람은 주간 온도도 편차는 두대 조금 낮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간 밤에 추우면 낮에 따뜻해야 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작기를 다음 달에 끝낼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수학을 종료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난방비도 아끼고 수학도 빨리 끝내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약간의 생리장애 발생할 거예요. 책색 분량이 좀 발생하겠지만 수학 일수를 땡기는 거와 난방비를 적게 드는까지 고려하면은 아마 이익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책색 분량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부가 나온 거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 수입 비용하고 나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일시까지 조절해서 맞춘다고 하면 가능은 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진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토마토에서 보게 되면 볼게요. 발화부터 어떻게 돼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편차가 커지기 시작하죠. 편차가 커지고요. 그러면은 착화 후에는 왜 온도를 갖다가 조금 높게 놀아갈까요? 낮게 놀아갈까요? 지난번에 환경관리, 환경제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었죠? 온도와 과일은 같다. 온도가 높으면은 과일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과일의 개수가 좀 더 많아도 되고 온도가 높으면 과일의 개수가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되고 여기의 숫자는 뭘까요? 머릿속에다가 그냥 갖고만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식 초기에는 온도 편차가 적고 약간 온도가 높은 게 낫고요. 그리고 근데 요건 온도가 높게 낮다는 얘기 뭐예요? 전제 조건이 묘가 정상일 때예요. 내가 늙은 묘가 왔거나 뭐가 이상한 묘가 오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온도를 더 낮게 관리해야 되겠죠. 천천히 크게. 그렇지만 정상적인 묘라고 하면은 과일이 달기 전에는 좀 온도를 높게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 중에 우리 뭘 해요? 온도를 높게 관리하는 방식을 하기도 정식일을 언제 잡아요? 8월에 잡죠. 8월에는 어때요? 과일이 없잖아요. 자연환경이 딱 맞아요. 과일이 온도가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온실 온도가 높을 때 심어서 3, 4하방, 5하방, 8월 15일로 올라와서 9월 말쯤 되면 4하방 정도, 3, 4하방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 온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과일 온도가 떨어져요. 주변 온도가.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중순 정도에 심어서 겨울 작기를 나는 거는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죠. 근데 4월달, 3, 4월에 심어서 여름을 나는 작형은 굉장히 어렵죠. 아주 일부 직경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해요? 주로 6월에 심는 거는 장수 쪽에서 해발 800에서 900고지 정도에서 보통 하고 있는 작형이죠. 그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대로 이 숫자를 기억하면 큰일 나요. 숫자는 그냥 방향성만. 그러니까 온실에서의 온도나 이런 습도라든가 제어들은 방향성만 많은 거지 그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무시해도 되고 단지 경향성만 우리가 무시하자. 내가 묘가 아주 세력이 좋은 묘를 구했어요. 봤더니 윤매장이 기가 막히게 해서 10cm 포트에다 키워가고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온도 편차를 조금 크게 둬도 괜찮겠죠. 왜요? 바로 생식으로 돌려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그 묘가 꽃이 하나 둘 보이는 것들이 왔다. 그러면은 얘를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확 낮춰야 되겠죠. 그때는 천천히 크게 하려면 꽃이 천천히. 그래서 꽃이 피는 게 언제 피는 게 좋냐? 식물체의 뿌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발달하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버틸 만큼 수분을 흡수할 만큼 능력이 된 상태에서 착과가 일어나야 이제 우리가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주행어 온도 편차에서 이제 우리가 그 면차가 온도 편차가 크면은
일단은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과일이 비대가 굉장히 촉진돼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되게 보게 되면은 밤에 춥게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야간 온도를 10도씨로 관리하면서 오전 온도를 30도까지 끌어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과일 어떨까요? 나무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요.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이파리가 여기 크고 여기가 작다. 이건 뭐예요?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클수록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편차가 클수록. 그러면 여기 과일 어떻게 돼요? 여기 과일은 수확이 얘가 5화방밖에 안 되는데 벌써 큰 토마토 6화방 7화방 사이인데 벌써 우리가 말하는 도색계 토마토, 적색계 토마토가 수확이 시작돼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적색계 토마토는 7, 8화방 정도가 돼야지 일반적으로 수확이 시작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6, 7화방에서 이미 수확이 시작됐다. 이 얘기는 영양생장, 편식생장으로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전환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 재배 작품에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거꾸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생식생장이 아니라 영양생장으로의 강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나무 모양이 위쪽으로 갈수록 대가 굵어지면서 이런 가부수 현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도를 어떻게 할까요? 주간 온도를 어떻게 해요? 주간 온도를 위로 올리고 야간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편차를 크게 만들면은 새로 나온 이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기간들이 오늘 했다고 이렇게 나타날까요? 보통 7일 정도를 우리가 일주일 정도를 봐요. 오이는 3일이에요. 오이가 3일. 오이는 3일이고 토마토는 일주일 정도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육생태를 우리가 이 나무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편차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내가 또 이파리 색깔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파리가 진하고요, 두꺼워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하고 두꺼워요. 잎은 작은데. 그것도 온도 편차가 큰 거예요. 온도 편차가 커지면은 진하고 작고 두꺼워요. 이것들이요. 엽록소가 당축돼가고 작으면서 두껍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온도 편차가 크면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이게 저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온 관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 우리가 말한 저온이라는 거는 평균 온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평균 온도가 18, 20도가 아니라 평균 온도가 얘도 17도, 얘도 17도야. 근데 한 사람은 야간 온도가 15도이면서 주간 온도를 20도로 관리해서 17도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야간 온도를 12, 3도로 만들어 놓고 주간 온도를 23, 4도로 맞춰서 18도로 만들었다. 그럼 똑같이 18도인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온도 편차를 크게 났던 토마토들은 아까 같이 삼각형 형태도 발생을 하지만 이파리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반면에 온도 편차를 적게 났던 것들은 화방 전개의 속도는 유사한데 이파리가 보다 좀 넓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온이냐 아니냐를 볼 때, 저온 관리를 했느냐 아니냐를 볼 때도 우리가 평균 온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바로 온도의 편차까지 감안한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요. 그럼 이게 토마토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모든 과채류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저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잎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토마토와 파프리카에 출원을 했을 때 그럼 딸기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야간에 어때요? 춥게 관리하고 굉장히 춥게 관리하고 주간에 온도가 높게 관리했을 경우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추론을 해요. 저는 딸기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추론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모든 식물이 다 그런데 쟤만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보게 되면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 딸기가 여기에 저온 관리할 일은 없을 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주간에 밤에 낮았는데 밤에 좀 늦게 관리했으면 주간에 혹시 더 높았나? 밤에 낮았는데. 밤에 낮았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온도 낮게 관리할 일, 저는 왜냐면 야간 온도 6도.
아 그랬구나. 또 저는 보면 좀 이해가 안 간 게 여기가 난방비가 거의 무료라고 하길래 그럼 야간에 딸기 10도에서 12도 가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조금 이거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내고 있나? 아, 저 내고 있어서 그래.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럼 딸기가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기본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OT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토마토하고 오이를 두 개만 가리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지. 일단은 시간도 없고 이 두 개만 키울 수 있으면은 다른 거 다 응용해서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단 얘기를 해요. 딸기는 모르겠다. 딸기는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좀 관찰한 것만 그렇고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야간 평균 온도가 높을 때는 호흡량 증가로 해서 과합성분을 하고 영양을 이행이 되고요. 과시일비대가 빠르고 작아지고 일평균 온도가 같고 주간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절간이 길고 엽색이 짙고 입이 두껍고 잎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은 잎이 작아진다 그리고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뭐예요? 야간 온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딱 삼각형으로 일어났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삼각형으로 오는 것 중에서 가끔 이제 단동온실에다가 조금 설비를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비를 잘못하신 분들. 어떤 하냐면은 이게 수경으로 이렇게 해서 작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난방을 할 때 단동이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파이프에다가 여기 측면에 주난방을 걸고 보조를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잘못 시공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다가 줄을 걸어요.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걸어놓고 이쪽에다가 안 걸거나 한두 개만 걸어놓은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열이 똑같은 열량을 공급해도 여기가 열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면 현장적 어떻게 되고 이쪽 새로 만들어진 파리들이 이 사람은 공기 온도는 그래요. 아 공기 온도는 뭐 얘기를 해. 12도가 유지됐대요. 거의 12도 정도면은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토마토의 입장에는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온도계는 12도인데 여기는 뭐예요? 생장점 온도는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여기서 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열이 전달 잘 안 돼요. 이것들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난방을 하실 때 자꾸 근권의 온도가 높아야 뿌리가 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사실은 주난방만 잘 돌려도 그러니까 근권 난방이 없어도 주난방만 잘 돌리게 되면은 사실 얼어 죽지 않는데 사실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체도한 사람 중에서 그거는 베이스로 동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동해는 뭐예요? 사고잖아요. 이거는 동해를 안 받는다는 건 우리가 사고 내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농사를 지면 안 되고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지상부와 지하부의 환경을 조절해서 증산을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양분을 이동을 골고루 분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례들을.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걸 다시 분다비는 측면에 하는 것보다 이 밑에 가는 게 조금 싸긴 해요. 일이 손이 덜 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가격 차가 뭐 만약에 3,000평 하는데 2,000평 하는데 열동 하는데 5천만 원 든 게 요 바닥에 이렇게 한다고 반값 떨어지지 않거든요. 뭐 몇백만 원 주지? 그러면 굳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농사를 짓거나 설치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제어라든가 난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요 밑에다가 잔뜩 매달고 주난방을 근권 쪽에다 걸고 보조를 측면에 나가는 경우에는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이게 단동도 그렇지만 연동에 측고 3m짜리 연동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되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잎이 두껍고 작아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DRF를 제가 여기까지 했었구나. 제가 이게 모딘딥하고 그 초저녁 온도 떨어뜨리는 것은 현재 전략에서 없어졌죠. 언제요? 2012년에 됐죠. 2012년에 보고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가 뭐예요? 쭉 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프리나이트는 뭐예요?
초저녁에 온도를 떨어뜨려서 과일의 온도가 잎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만들어서 양분의 이동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거꾸로 반대 일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온도를 떨어뜨리니 여본이 빨리 떨어져 갖고 그에 의해서 양분의 이동이 저해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려도 과일의 온도가 그래도 더 높아서 훨씬 더 그 잎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광합성 양분의 흐름에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혹시라도 초저녁에 온도를 떨어뜨리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질문이 있는데 예. 천천히 떨어뜨리라는 게 시간당 2도 정도를 얘기하는데 시간당 2도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커튼 잘 써야 돼요. 예? 난방 안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난방을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아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경쟁력밖에 없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갈 거고 인건비는 내가 그것도 줄이려고 해야 되지만 일단 내가 노력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거는 에너지의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에너지를 막 이용해 갖고 난방을 절약해야 되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고온하고 낮의 온도 고온과 밤의 온도 저온이 있잖아요. 밤의 온도 저온이면서 낮의 온도 고온이면 어떤 일이에요? 이게 온도 편차가 큰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낮에 광합성을 했는데 광합성 했잖아요. 밤에 광합성이 이동이 돼야 한대요. 밤에 추우니까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잎의 모든 식물들, 그러니까 토마토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온도가 최소한 한 13, 4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16도인데 16도 정도는 돼야 최상이고 16도 이상이 돼야 그렇지 않아도 13, 4도는 돼야지 잎에서 과일로의 양분 전류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충분히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양분을 이동할 때는 우리가 이런 채널이랑 통로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펌프가 달렸어요. 펌프는 단백질이에요. 펌프가 활성화시키려면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일정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효율성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 펌프의 작동이 온도가 떨어지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게 되면은 광합성은 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에서 이루어진 광합성 양분이 이 펌프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 과일로 전달이 되고 다른 필요한 뿌리라든가 다른 거 이동이 돼야 되는데 잎에서 남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잎에서 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생장점이 뒤틀리는